안녕하세요.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강은영입니다. 일부에서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공황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인지행동 치료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신체 각성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파국적인 사고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회피하는 증상이 있는데 하나씩 어떻게 도와드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각성 상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호흡 조절 훈련과 긴장 이완 훈련인데요. 호흡 조절 훈련으로는 복식 호흡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긴장 이완 훈련은 근육 이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부분이어서 생략을 하고, 두 가지, 어떤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부분과 그 두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증상을 조절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때 올라오는 공포의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황 증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상황에서는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황 증상이 있었던 날 집에 돌아가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일일 기록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일 기록지의 날짜와 공황 증상이 일어났던 시간과 장소를 쓰고,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때 스트레스 정도는 어떤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신체 감각은 어떤 감각이 있었고, 그 신체 감각이 있었을 때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드는 공포감의 정도는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의 반응과 생각과 행동을 기록해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대처할 때 좀 더 적응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힌트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불안에 대한 그 파국적 사고를 수정하는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처음에는 인지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각성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자동적 사고가 스쳐갔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스쳐가는 생각인 거죠. 나는 지금 통증이 와. 이것 때문에 나는 쓰러질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지 몰라.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면 불안이 더 높아지게 되고 신체적 각성 상태는 더 고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찾고 수정해야 되는데요. 수정할 때는 수정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지행동 치료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때 드는 생각이 감정과 신체 감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감각을 느낄 때 숨이 가쁘거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이런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들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체의 감각은 더욱더 고조되고 더욱더 심해지고, 그리고 나면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더 생긴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려주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때 걱정과 두려움을 좀 완화시킨다면 신체 감각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이때 들었던 파국적인 사고들을 수정해주면 큰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진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 오류를 수정할 때 신체 반응이 느껴지는 공포스러운 반응이 죽을 것만큼 해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올라오지만 신체에 어떤 이상은 오지만 이게 20분, 30분 지나면 진정이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공포스러운 감정이 느껴질 때는 사람들은 신체 내부에 있는 자기의 신체 반응에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심장이 뛰는 것도 더 많이 뛰게 되고, 숨이 살짝 가쁜 것도 더 가빠지기 때문에 그때 내 신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밖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연습을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해볼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보이는 거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들리는 거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걸 세어보게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겠고, 아니면 좋아하는 시를 다시 외워보는 거, 이런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해봤을 때 신체로 가는 신경이 덜 쓰이기 때문에 그 신체 반응이 더 고조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공황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파국적 생각이 진짜 맞는 생각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 있는 증상인가, 예전에 경험했을 때 어디까지 갔었는지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정말 죽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수정할 수 있겠죠.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더 수정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죠. 이 생각 말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동안 생각했던 사고가 너무 오류가 있었고 너무 심하게 실제보다 더 파국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내가 시장에 가면, 아니 마트에 가면, 도서관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예기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불안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서 체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있지 않은구나를 또 깨달아 알아서 다시 시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바꾸어 주고 나면 그 사고 때문에 올라왔던 감정이나 행동이 조금 더 건강한 사고, 건강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지만 말고 노출을 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을 피한다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매우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두려운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신체 증상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찰 때까지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기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거나, 그리고 달리기를 하게 하거나 해서 호흡곤란이 오게 하고, 그 호흡곤란 상태에서 이완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다음에 호흡곤란이 왔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지요. 또 지식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0초 동안 이제 숨을 참게 하거나 1분 동안 그 가느다란 빨대 있죠. 그 가느다란 빨대로 숨을 쉬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지식감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호흡 훈련이나 이완 훈련을 통해서 이 지식감을 견뎌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코끼리 코를 하고 이제 10바퀴를 돌거나 회전 의자에 앉아서 1분 동안 이제 의자를 회전시키거나 하면 어지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이 어지러움증도 진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어지럼증이 올라왔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희망이 더 느껴지고 가능성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어떤 활동이 더 강렬한지, 어떤 활동이 더 두려운지를 평가한 다음에 두려움이 낮은 것부터 견디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훨씬 더 견디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회피했던 공간, 회피했던 상황에 대해서 직접 노출을 하면서 견디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점수를 한번 부여해 보는 거죠. 극장에 갔을 때 불안 정도가 얼마인지, 마트에 갔을 때 불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로 체크를 해보고 가장 불안이 낮은 점수를 부여했던 상황이나 그 장소를 먼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때 공포가 올라오거나 불안이 올라왔을 때 이완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아까 주의 분산법들을 활용해 보면서 견디어 봤을 때 괜찮아진다라면 그 장소에는 다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그 표를 보시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이제 플랜을 짜는 그런 표인데요. 시간과 누구와 함께 갈지, 그때 예상되는 불안 점수는 무엇인지, 그때 할 수 있는 대처 행동은 무엇인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 신체 반응과 그 활동을 마친 후에 불안의 정도도 기록을 나중에 해봅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되었던 불안 점수는 7점인데 그 활동을 하고 나서의 불안 점수가 5점이라면 예상은 그랬지만 실제는 덜하구나. 그리고 이걸 또 견디고 연습하다 보면 점점 불안 점수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쇼핑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게 되죠. 물론 이 예상 불안 점수가 쇼핑하긴 7점이었지만 더 낮은 점수로부터 시작한다면 7점도 거뜬히 적응을 해볼 수 있겠고, 예상 불안 점수가 9점인 활동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황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더 이상 회피했던 활동을 회피하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한 3, 4주 후에 보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했어, 소용없어, 원래 돌아갔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 극복하고 연습할 때마다 그만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갔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들한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황장애에 대해서 인지치료를 적용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편안해질 때까지 꾸준한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